토론을 마지막까지 나와서 심사를 해주시는 베테랑 심사위원입니다. 지금 그 토론대에 임하는 친구들이 이분들께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자, 저는 제 쪽에서 가까운 분부터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초등학교 임광택 심사위원이십니다. 네, 송파초등학교 김택신 심사위원님입니다. 네, 감원초등학교 윤미경 심사위원님입니다. 네, 반포초등학교 권정희 심사위원님입니다. 신남초등학교 송순자 심사위원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토론자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더불어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추천 노도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평화초등학교 장서영 친구부터 2분 동안의 인론을 시작으로 토론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란 사회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며 더불어 행복한 삶이란 모두가 공존하며 서로 정직하고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추천 도서를 기반으로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조건 3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미하엘은 사람의 마음속엔 다른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하였습니다. 미하엘의 말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챙길 때 모두가 공존하여 비로소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둘째,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일한 평전에서 유일하는 정부에서 유한양행에 세분조사를 나섰지만 단 1원의 탈세 흔적도 없이 오히려 모험납세자로 지정되어 동탄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정직하고 청렴하여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받을 때 더불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고 깨우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논어에는 공자는 평생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배움은 사람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만들며 그것을 깨우친다면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실천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되어 진정으로 더불어 살아가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한 삶이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줄 때 완성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유일한 평전, 논어에서 말했듯이 공존하고 정직하며 깨우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더불어 행복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가 절로 나오는 인문이었습니다. 시간도 어쩜 이렇게 칼같이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자, 잘했습니다. 1번부터 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1번 토론자님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우리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공존하고 많은 사람들이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며 모든 사람이 배운 것을 실천해야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자신만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입론을 말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만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됩니까? 먼저 사람이 개인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해야만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그래야 비로소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 토론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1번 토론자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1번 토론자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때 비로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100% 행복해야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소수의 사람이라도 행복하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가 행복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행복하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더불어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더불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두 협력하여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3번 토론자께서는 소수의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이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더불어라는 단어가 맞지 않으며 그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불어가 완벽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 토론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번 토론자님께서는 공존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 세상은 범죄자, 장애인, 외국인 등은 공존하지 못하고 차별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소수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특정한 편견으로 인해 차별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전체 사회 구성원이 모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록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외국인, 장애인, 그 다음에 범죄자 또한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들도 함께 행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직이 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자기 PR 시대이고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정치인들도 정치 자금을 받으면서 정직하지 않게 삽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이란 사람이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당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직하지 않는 삶이라면 아무리 자신이 이상입니다. 네, 1번 토론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존과 정직, 그리고 깨우침을 얻는 삶에 대해서 전반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과 정직함을 갖는 것만으로는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은 사람이 당연히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당연한 요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공존하며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완벽하진 않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공존과 정직만으로는 모든 사람들, 즉 대부분의 사람들만이라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공존하지 않고 청렴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소수의 사람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네, 1번 토론자의 입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번 토론자님께서는 공정과 정직 그리고 깨우침과 실천에 대한 내용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직한 것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선의의 거짓말은 정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물론 선의로 한 말이고 악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을 할 바에는 그 사람에게 잘 말하여 위로를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 번째 의견에서 깨우침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직접 깨우치고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상황에는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학교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힘든 일이 있는 친구를 도와주고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슬픔을 위로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네, 지금 중간에 발언을 멈추는 것은요, 시간이 다 돼서 토론자들이 시간을 확인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끊는 게 아니고 시간이 돼서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네, 2번 토론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퍼즐 조각은 한 조각만 없어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오목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퍼즐 조각은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이 만나야 맞춰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사회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망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세몬과 마트료나는 외투를 같이 입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미아이를 만나 구해줍니다. 그들에게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유기현의 희망으로 태어난 유이라는 유기현의 목표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고 결국 훗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해줍니다. 오늘을 받아들이고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야말로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희망은 꿈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희망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힘든 상황에서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믿음과 함께하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연결되어 산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나 자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과 연결되어 있기에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공자가 정치의 3요소, 경제, 안보, 신뢰에 꼽을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도우며 살기에 상대를 믿어야 더불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가지지 못한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란 존재는 퍼즐 조각의 일부가 되어 살아갑니다. 희망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토론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자의 의견 중 특히 믿음에 대해서 말한 부분에 대해 무척 동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이 되면서 또 윤활유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망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서 더 나은 미래, 꿈이자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전파가 가능하듯이 희망도 전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옆에 있어주면서 비록 목표점은 다르지만 같이 희망을 가진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자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끼워 맞춰져서 전체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들리는데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사회가 만들어지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모여서 전체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토론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토론자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에 무척 동의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배신, 살인 등 범죄가 난무하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즉, 믿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희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깨져서 배신을 당하면 사람은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난하거나 노숙자, 열악한 환경 등에 처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없고 또 희망을 얻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희망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큰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토론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 많이 갑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는 점에서 제 생각에 희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더불어 행복한 삶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행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전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에 대한 이유가 생기면 훨씬 더 열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방금 전에 4번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기부여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희망을 무조건 가지는데 그런 것이 더불어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을 찾는 동기부여는 믿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면 내가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나의 희망은 나의 기대치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토론자님의 좋은 입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만약 너무 사람을 믿어서 만약 이 사람이 이걸 말하면 되게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믿는 것은 안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 부분은 일정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믿음을 깼을 때도 벗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에 희망과 믿음은 두 짝의 장갑처럼 같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퍼즐 조각은 한 조각 한 조각이 모두 모여 큰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그 덩어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 행복한 삶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경우를 채우기 위해서 또 믿음과 희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가려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에게도 희망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토론자님이 퍼즐을 인용한 것이 매우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헛된 희망은 오히려 좌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그 헛된 희망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사람의 신뢰는 결국 더 좋은 희망을 만들고 그 더 좋은 희망은 퍼즐 조각을 이루듯이 모두가 행복하게 더불어 행복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논제가 추천 도서를 중심으로 이용한 것인데 그렇다면 희망이 논어에 적용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딱히 그런 점은 별로 없었는데 공자는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은 사랑이란 주제를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각기 다른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비록 제자가 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다른 방법을 인용한 점에서 매우 논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잠시 중간 마이크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요. 셋이 마이크를 하나를 쓰는 시스템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기가 너무 센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3번 인문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3000년 전 공자가 말한 더불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3000년 전 공자가 말한 인, 의, 예, 지, 시는 지금은 찾아보기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나누고 배려하는 사랑의 삶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가치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사회에 환원한 유일한 선생님처럼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나누는 것은 본보기가 되어 또 다른 나눔을 낳기 마련입니다. 마치 유일한 선생님의 딸 유제라 선생님도 자신이 번 돈을 모두 기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이기심보다 이타심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자기 외투 살 돈조차 없으면서 미아애를 함께 살도록 받아주는 세면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장애인용 주차장 칸에 주차하지 않기,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셋째, 슈바이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슈바이처는 어릴 때부터 자기보다 가난한 친구들을 배려해 멋지고 좋은 외투를 입지 않았으며 더위의 땅 아프리카에서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목사와 교수, 이렇게 높은 지위와 명예를 버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살자며 아프리카로 발벗고 나선 슈바이처는 공자가 말한 인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누고 베풀기, 배려하기, 이 두 가지 가치관과 더불어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의 삶을 본받는다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씨앗을 이미 싹 틔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번 토론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번 토론자님께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누고 베푸는 것을 명예 혹은 거칠애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나 예외가 있는 법인데 이런 예외를 반론으로 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을 물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애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닉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임에도 모든 희망을 갖고 희망의 전도사로 세계의 사람들에게 감동의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진심에서 어우러 나오는 나누고 베푸는 삶, 이것이 제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타심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에 더욱더 이타심을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3번 토론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슈바이처 선에 대해서 예를 드신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본인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아프리카로 가서 병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병자들을 진료하는 일 자체가 본인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굳이 본인의 삶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눔을 베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독립투사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던지는 이유가 바로 그건 아닐까요? 자신의 몸을 던져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에서는 돈을 기부하는 것 자체가 나눔이라고 하는데 꼭 물질적인 나눔만 나눔 해당되는지요? 네, 말씀드렸듯이 닉 부이치치의 사랑의 나눔, 또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더욱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토론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 유일한 박사님과 그리고 그 딸 유재란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선생님께서 사회의 전 재산을 기부한 것은 가족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국 유재라 선생님도 자신이 스스로 20억 원의 이상의 돈을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스스로 자립을 돕고 또 그들을 믿었기에 더 도움이 필요한 사회에 환원한 유일한 선생님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다면 본인도 만약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봉사를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만약 꼭 그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할 것입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선번 토론자님께서 너무 입론을 잘하셔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소외계층이 그리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약자들이 과연 그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소외계층들이 나눌 수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보다 베품을 잘 신청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거울과 같이 자신의 모습밖에 못 본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유리처럼 뒷면이 뚫려있기에 오히려 더 베품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조그만 것이라도 기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부를 실천하는 예를 들어주세요. 평생을 순대를 팔아가면서 모은 돈을 모두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에게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힘들게 살아가면서 맨날 손이 터지면서 일을 해왔지만 그 돈을 모두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네, 3번. 네, 3번 토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유일한 슈바이처, 공자처럼 훌륭한 인물들, 흔히 요즘 날에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 많이 거론하셨는데요. 이들처럼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은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토론자님께서 처음에 입론에 말씀하신 퍼즐은 사실 올록한 면도 있고 볼록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모두 끼워 맞춰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희생할 줄도 알아야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더불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불어의 의미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의 일방적 희생이 도움을 줄 때 주는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것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덕목이므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교회 곁에서 떨고 있는 미하엘을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준 세면과 어머니에 깔려 죽어가던 아이들을 살린 마리아 아주머니는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세면이 미하엘을 보살펴주지 않고 두 아이들을 키워준 마리아 아주머니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자도 사랑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가리키고 보살펴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자의 사랑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베품을 통해 행복을 줍니다. 유일하는 자기가 평생 이룬 회사와 주식들을 모두 사회에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유일한처럼 큰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여 봉사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덕분에 사회적 약자들은 꿈을 가지게 되어 행복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실현됩니다. 사랑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봉사를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던 수단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님의 도움으로 인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아 돌아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신부님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이 유일하니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살아갈 기회, 행복, 희망 등 많은 것을 준다는 사실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4번 토론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사랑이란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여기서 사랑이란 것은 어떤 것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첫 문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것을 책임지고 있지만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이 가장 일단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자가 말한 인에서도 사랑이 포함되고 또한 유일하니 사랑을 사회에 실천하기 위해서 돈을 기부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습니다. 또한 이태석 신부님도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기 위해 아프리카로 갔기 때문에 이런 예들이 사랑을 진심으로 실천한 예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베품을 드셨는데 혹시 베품이 나쁜 의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베품이 나쁜 의도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선의의 베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토론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지금 예로 들어준 여러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다 위대한 분들이고 여러 가지 큰 봉사활동을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까 유일한 얘기 다음으로 나왔던 자원봉사 혹은 작은 친구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원봉사자들의 힘이나 영향이 작더라도 혹은 우리가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영향이 적더라도 그것은 일단 우리 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토론자님이 처음 말씀하신 사랑은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몬이나 아이를 키워준 마리아가 없었다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셨는데 이들이 충분히 살아갈 희망이 있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 그들이 없었다면 이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1번 토론자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면은 이미 몸이 발가벗긴 채로 음식이 없는 채로 추운 겨울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세면이 그를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 미하일은 죽었을 것이고 어머니에 깔려 죽어가던 아이들을 마리아 아주머니가 살펴주지 않았더라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었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번 토론자 임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꼭 필요한 포괄적인 표현이 사랑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고 공감이 가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유일한 혹은 자원봉사자들처럼 사랑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은 꿈 혹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수단 사람들처럼 희망이 없던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덕분에 희망을 가지거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실천을 보면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만 고려한 것 같은데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에게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평범한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들과 같이 똑같이 물질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같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토론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공자의 인과 톨스토이의 소설에서 사랑이라는 공통점을 찾아낸 점에 무척이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유일한 선생님은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그 가치관에 맞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으려면 지혜와 합당하고 명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사랑이 지혜 혹은 다른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현명하거나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선생님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직접적인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부 조건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해 서로 다툼을 벌이고 불행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서로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남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유일한 박사님이 미국에서 라초이 식품회사를 경영하실 때 사람들이 박사님을 믿고 많은 물건을 한 번에 사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님은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어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신용이 쌓여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던 나라들은 모두 사람들 간에 많은 신용이 쌓여 더불어 행복한 시기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사람들 간의 믿음이 두텁게 쌓인다면 더불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하자면 소통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간의 소통이 잘 된다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 고구려에서도 진대법을 제시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신분 고위층과 가난한 백성들이 소통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통에 실패하였다면 고구려는 조금 더 빠른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간의 소통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시한 두 가지 조건, 즉 사람들이 서로 믿어주고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삶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일부의 조건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자세를 가지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 토론자님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점은 사람들 사이에 신용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람들 간에 소통하는 자세를 가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소통을 할 때는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을 생각해 본다든가 아니면 더불어 행복해져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통을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수의 의견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을 했을 때도 다수의 의견이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5번 토론자님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논어에서 공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뜻을 펼친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곧 그 나라와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자는 소통을 중요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자의 정신을 본받게 된다면 우리도 모두 소통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소통과 신용을 중요하시 하셨는데 말씀하실 때 일부의 조건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5번 토론자님께서 말한 신용과 소통만으로는 더불어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진짜 일부의 조건일 뿐입니다. 신용과 소통한 자세를 기본으로 삼아서 살아가면서 뭔가 고쳐야 될 점을 고치고 보완해야 될 점도 고치면서 살아가면 된다면 모두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5번 토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무척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살아가려면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 없고 인간관계에서는 믿음은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통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요. 먼저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자책을 가진다거나 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라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어떤 부분에서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을 하게 되면 본인의 문제점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본인이 인식을 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소통은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소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에 대한 의견은 더 많아지고 그에 따른 분쟁도 매우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5번 토론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5번 토론자는 뽀빠이 모멘트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은 못 참아 하며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그 의지를 바로 실천한 예가 있습니다. 한 어린이는 인터넷 누리집에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 자신이 하루에 공원을 7바퀴 돌 테니 대신에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돕기 위한 돈을 모금하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매우 많은 돈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지가 오면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충분히 생각을 해서 본인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고쳐야 될 점은 없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행동이 먼저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생기면 그것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지가 생기면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걸 해서는 본인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 토론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번 토론자님께서 소통이라고 한 점에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웃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혹은 가족끼리도 소통이 안 됩니다. 즉, 사회에는 적용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통을 어떻게 사회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층간소음 등 이웃 간의 문제로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소통을 더 중요시 여겨서 이웃 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사 왔을 때 떡을 돌리는 이유도 이웃 간에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거나 나서서 문제점 고치기 시작한다면 전체적으로도 절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떡을 돌리는 것과 이웃과 소통하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떡을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예시를 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 하나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관하여 발표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때리는 일 등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할 때 거짓, 꾸밈이 없이 진심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항상 사람 사이의 믿음, 신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 나타내는 구절이 말과 행동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 구절입니다. 공자 같은 성인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사람 사이의 신뢰는 대인관계, 즉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생, 봉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바르게 벌고 가볍게 쓰자라는 책에서 유일한 박사님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마약과 같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도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것이어서 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지 못해 손해인 것처럼 보였을 수 있으나 결국은 버들표에 대한 믿음이 생겨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해 더욱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처럼 큰 봉사가 아니더라도 친구들 사이에 작은 배려, 남이 하기 힘든 일을 먼저 나서서 하기 등을 실천하면 나에게도 베푼 것이 돌아와 함께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6번 토론자님께서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한 게 굉장히 인상이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게 유일한 박사님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을 하지 않으셨다는데 이것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범법이기 때문에 의무로 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다 마약을 팔고 있었고 회사의 간부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랬고 또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국민에게 해가 입힌다는 이유로 인해서 마약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유일한 박사님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약 사업은 범법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의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불법이어도 그 당시에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은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법을 어기고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6번 토론자 입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 둘째로 신뢰, 셋째로 희생과 봉사하기 등 여러 가지 말이 공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솔직히 위인들 같이 존경받는 인물들이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근거를 대주셨는데 우리가 학생으로 어떤 일을 해야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일단 먼저 친구를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적어도 친구들 사이에 학교 폭력이나 서로 욕설, 따돌리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6번 토론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단 6번 토론자께서 잘못 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 문장에서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챙기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맞나요? 제가 읽은 책의 내용 중에서는 그 톨스토이가 그 저자가 적었을 때 뭐 옮긴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읽은 책에서는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자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만으로는 살 수가 없고 서로를 걱정해 주어야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것과 사랑에는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네요. 네, 6번 토론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번 토론자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세미온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미아를 보살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과 같은 종교나 그 미하일을 그냥 지나쳤다면 얻을 거나 느낄 수 있는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미하일을 그냥 보낸 뒤에 미하일을 그냥 지나친 뒤에 얻을 수 있는 죄책감이나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일단 미하일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최우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책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미아이를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6번 토론자님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희생이란 개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혹시 희생의 개념 중에서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랑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뭐 금전적인 것을 희생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일한 박사님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일단 금전적으로도 희생을 하셨고 일단 물질적으로 그분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희생을 했을 때 본인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더불어라는 말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더불어는 모두 함께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전적으로 꼭 금전적으로 희생을 했다고 해서 꼭 자신이 안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기부를 해서 본인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것을 더불어 행복한다는 말의 의미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로 손해를 봐야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희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아주 열띤 토론을 벌여준 우리 대표 토론자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해가 거듭할수록 자꾸자꾸 발전한 모습이 더 보기가 좋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심사석에 앉아서 토론을 보면서 정말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대견스럽고 정말 칭찬을 있는 대로 다 해주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기 결선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가면 이 경험을 살려서 공부를 하는 데에는 물론이고 또 친구들과 소통하고 또 교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자기 의견 표현하는 방법, 또 상대방의 의견 들어주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오늘 토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오늘 6명의 토론자가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문구가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삶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논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이거부터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헷갈리는 것이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행복하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전체가, 일단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불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정의를. 그리고 또 일부 학생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 내 주변에, 그러니까 나하고 교류하는 사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주변 범위, 이 사람이 같이 행복한 것이 더불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아까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일부 학생은 혼동이 됐어요. 처음에는 전체가 행복한 것이 더불어 행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또 바뀌었습니다. 일부 쪽으로 바뀌었죠. 물론 근거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설명을 접해가지고 이해하기는 좋겠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자기 의견을 바꿨는데 최종적인 의견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논제를 어떻게 아주 더 꼬집어서 얘기하면 더불어 행복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토론을 시작해야 일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 뒤쪽에 저게 붙어 있는데요. 저것 때문에 더 어려웠죠? 어떻게 사는 것인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것을 정의 내리기도 어려운데, 근데 더군다나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읽는 과정에서 물론 인식을 하긴 했는데 자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말한 것이 방법, 예를 들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거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는 것, 실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할 텐데 저 입론에서는 좀 빠진 것 같다 해가지고 자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방향을 잘 잡아가려고 노력한 그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이 수고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뭐 여기 나온 토론자들은 정말 받아들이는 능력, 기본은 다 돼 있잖아요. 토론에 대한 거.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것은 스스로 이제 대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배워가는 과정에서 보충을 하기 바랍니다.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들으셨죠? 아까 토론 시작하기 전에 원탁 토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별로 오늘 할 일이 없었다고요. 학급에서도 이렇게 원탁 토론 학습을 많이 합니다. 어때요? 좋아 보이나요? 예.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걸려서 논평을 빼려고 했는데 꼭 하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마음 푹 놓고 있었었는데요. 저도 이 결과와 관련돼서 직접적이라기보다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더불어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논제를 어떻게 분석했느냐에 따라서 이 논의가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심사를 할 때 논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가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어서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그 오류라든가 상대방이 미처 못 들었다든가 하는 건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일단 논제 자체가 분석이 정확하게 안 되면 나머지 토론을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뭐 밤새 내내 웃고 누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일단 논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불어 행복한 삶이다라고 했을 때 더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지금 이제 좀 들어보면 생뚱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닌 그 위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위에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것을 우리가 고루하다 그러잖아요. 골고루. 그 다음에 우리끼리가 아닌 또 다른, 우리끼리가 아닌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반, 지나가는 옆반 애가 간다 그러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니지만 고루하는 것. 그래서 두루하고 고루하면서 사는 것. 그 방법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제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그 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논박을 했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또 비디오 판독도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껴입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한계가 있는지라 또 정확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